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새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오셨는데 여전히 계신 분들이 열심히 아마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법을 안다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횡포를 하고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모두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법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워 나가면 되고, 누가 이렇게 꼭 법을 전공했다 아니다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자, 오늘의 그 원칙은 모든 시련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선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은 특히 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것이 오늘의 지금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서 한번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저번에 저희가 우리 했던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 전체 우리 사항을 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벌칙사항 이렇게 하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벌칙사항은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뒤에 있는 한 두 줄 딱 있거든요. 그거는 그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일부 개정 법률안 있죠.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를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어떻게 지금 바뀌는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올해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국회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의안 번호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는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놨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간에 걸쳐서 일부 그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도 많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위원회안 의안번호 24489 제안연월일 2020년 1월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1번 제안경위 제37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0년 1월 9일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자, 의결했습니다. 자, 2번 제안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들어왔고 그걸 좀 고칠 것 같이 고치고 이제 마무리 지은 겁니다. 제안 이유 집합건물 공용 부분의 변경 결의와 서면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 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공용 부분의 변경 결의라고 해서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복도가 있는 부분을 복도 공용 부분을 뭐 전용으로 다 바꾸는 것도 그냥 의결 정족수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앉아 다 됐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가능하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저 뒤에서 보겠지만은
건물 노후화 억제를 위한 공용 부분의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복도는 복도 그 자체를 가는데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복도를 좀 더 개량을 해가지고 좀 더 멋지게 복도를 만들어야 될 때 이런 상황이지. 원래 용도가 복도 용도로 돼 있고 뭐 어떤 용도는 휴게실 용도로 되어 있는 거를 부숴가지고 뭘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자, 선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때 그때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넣은 거는 분명합니다.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장부 작성, 보강 의무를 부여하며, 실제 이거 부여한다라고 했지만 관리인이 이걸 장부 작성 보관하지는 않죠. 관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요.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거죠. 전유 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자, 요거는 회계 감사를 받는 부분은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여기도 문제점이 많죠. 여러분들이 어디라도 여러분들의 시간 지나보시면 이런 부분 좀 아시면은, 예를 들면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회사들 보면은 자기들이 회계상으로는 제대로 해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분식 회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분식 회계를 해서 있죠. 그게 투명하다는데 투명한 것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것처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는 거는 필요하면 지금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엄격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는 염려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렇게 해놨죠. 주거 부분은 여러분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주상복합 아파트, 또 영업은 상가 부분이 되겠죠. 자, 3번 주요 내용. 상가 건물의 구분 점포의 성립 요건을 완화했다. 소규모 집합 건물의 이용 편의를 정진하기 위하여 구분 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 면적 요건을 삭제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분양자의 최초 관리당 집회 통지를 의무를 신설했다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벌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이제 이 부분은 참 봅시다. 우리가 있는지.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 물건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죠.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입을 위한 최초 관리단 집회를 3개월 이내에 소집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여 최초 관리단 집회를 개최 가능성을 제고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규약이 임시 규약이죠. 각 시도마다 있는 표준 관리 규약으로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실제로 우리는 관리인 선임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 정족수를 합리화했다.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당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자,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은 소유자 그 수명에 대해서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고, 의결권은 면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전용 부분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하여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계류로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 집회의 의결 종족순을 완화하되,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서, 여기 단서입니다. 여러분들,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해서지 그 본래의 용도 있죠. 건축물 대장에 있는 본래의 용도 취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구청에서 와서 거기에 대해 아주 위반 건축물로 들어가는 거죠. 공용부의 변경으로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계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집합 건물의 이용 편의를 정진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자, 여기 일반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분의 2 이상. 요 3분의 2 이상은 뭐냐면 건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있죠. 노후화되는 경우는 앉아 우리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또는 배관 있죠, 배관. 여러분들 다음 보시면 그 화장실이라든지 그 각종 이런데 공용 부분에 배관들이 있습니다. 그 노후화된 거 이런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에 한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내부 칸막이 설치 공사한다든지 뭐 요런 것들이 3분의 2 이상이고요. 근데 또 하나가 여기에 보면 구분 소유권 대지 사용권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렇게 해놨죠. 이게 뭐냐면 구분 소유자 한 사람이라도 있죠. 이렇게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5분의 4 이상이 결정하도록 해서 충분히 소유자 분들의 권익을 그 재산권에 침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대로 지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라 부분 관리인 제도 개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1번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합 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2번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 건물의 관리 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한다. 근데 임시관리인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저 뒤에서 보겠지만은 법에다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임시관리인 누가 되는 줄 압니까? 변호사가 된다고요. 제가 변호사분을 그거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변호사분들한테 그 돈을 또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 부분 마지막 한 보고 마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 보고서 등 회계 감사의 결과를 구분 소유자의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요 밑에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항목별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원칙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죠. 모든 실현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 악을 저지른 사람한테 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 전체가 잘 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정신 토대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도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락이 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참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적어도 배운 사람들이 있죠. 사기를 치고 하는 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법을 안다고 있죠. 그것을 사기를 치죠. 합법화 시켜서 사기를 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오늘도 한 4군데에서 앉아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서울하고 대전하고 저 광주, 그리고 한 곳은 우리 부산입니다. 좀 연락이 오신 분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모로 억울한 점도 알겠고, 왜 그런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이번에 연락 오신 분들은 관리인이라는 분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또 관리인 같지도 않은 사람이죠. 제대로 절차도 맞춰서 하지도 않고 자기가 뭘 많이 하는 척 하면서 돈을 막 엄청 많이 받아가고 있죠. 그런 사람이 왜 관리인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봉사하시는 거라고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자기 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자기 본업이 있어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자기 건물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하셔야 되고, 관리인은 웬만하면 임차인 분들한테 시켜주십시오. 잘 하실 거라니까요. 관리위원도 마찬가지고 소유자이면서 입점한 분들은 우선권을 주셔야죠. 하신 분들은 또 하면 안 되고요. 왜 우리 사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죠, 일종의. 뭘 아는 척 하는 거죠.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느꼈겠지만, 이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은 걸 배웠다, 명문대를 나오고 뭐 아주 좋은 어떤 학과를 나오고 뭐 이랬다 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민초들의 삶, 이런 사람 보듬켜 주지도 않고 오히려 강한 자한테 들어붙어 가지고 옹호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는가요? 추잡하지 않는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송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그런데 참 보면 너무나도 어떻게 저런 분이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저런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지금 사회가 이렇게 썩어 있는 곳에 참 변호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변호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직업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직업 윤리에서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있죠. 집 밖 건물에서 선을 향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은 있지 않습니까? 다 시련에는 이유를 다 준다고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 옆에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라고요. 그냥 나 몰랄라 하지 마시고, 저는 남을 위해서 돕자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집합 건물은, 우리가 있는 집합 건물은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나, 효율화되고. 왜 몇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포하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배운다는 것이 껍데기로 배우면 배운 만도 못하는 거죠. 누구든지요. 뭘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는 자세는 배움의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대.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화되는지 여러분들 뻔히 아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뻔히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권, 여러분들의 관리비 투명해지지 않는데 그거로 끝납니까? 여러분들로 끝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각 곳곳마다 그러니까, 그런 몇몇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설치고 이래서 하니까 당연하다고 여긴다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죠. 선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향해서 싸우는 이러한 모두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시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시련은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련은 시련이 아니고, 내가 부처님처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연못에 있는 그곳에서 화려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신 다 어떤 시련에는 이유가 다 있었을 거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있죠. 각자가 동참해 주시고 나서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나서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청렴하시고, 그러면 이 세상이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 일부 개정안이 나오긴 했는데 이 개정안조차도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안 바뀌면 이 개정안은 무용지물이라니까요. 껍데기입니다, 이거. 껍데기라니까요, 껍데기. 여러분들 다 뜯어보고 이러시면 다 껍데기 됩니다, 이거. 정말요. 늘 여러분들, 저는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는 곳부터 투명하고 효율화되고 청렴해질 수 있도록 거기서 우리 출발하자고요. 정치인들을 욕을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동체부터 좀 바르게 세우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세상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여당, 야당 이런 거는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우선은. 그건 각자 몫인 것 같고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분들이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면서 효율화, 건물의 효율화, 재산가치, 영업이 어떻게 잘 되게끔 그렇게 하시고 직원분들은 늘 직원이니까 소임에 충실히 다 하시고 늘 인사하시고 마찬가지로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은 봉사정신을 가지셔야 되고 소유자분들과 입점주분들은 직원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고 이러면서 그 소임을 마쳤을 때 또 다른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우리가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또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투쟁하시고 지금부터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그래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꼭 그러시길 저는 늘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